대통령 증인과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평소에 대통령께서 1차장과 통화하는 일이 있습니까?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독대 보고하는 적도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홍장원 차장과 대통령께서 2번 통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통화는 원장께서 미국에 계신 줄 알고 이제 통화를 하셨고, 2차 통화는 이제 격려차 통화를 하셨다는 것이고, 홍장원 1차장의 주장은 그때 무슨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는 대통령께서 지금 원장께서 국내에 있는 것을 아신 시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시를 평소에 전화도 하지 않고 독대보고도 하지 않는 1차장에게 지시하겠습니까? 원장에게 지시를 하시겠습니까? 지시를 하실 거면 제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장원 1차장의 주장이 맞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업무는 1차장 소관 사무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위치 추적이든 아니면 뭐 체포 지원이든 1차장 소관 역량으로서는 하기가 어려운 업무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옛날에 댓글 사건을 포함해서 국정원 관련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국정 업무 체계를 훤히 꿰뚫고 계십니다. 그런 분께서 소관부서도 아닌데다가 직접 무슨 계엄사무 관련 지시를 할 리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보다도 많이 아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나중에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증언하신 부분 중에서 23시 06분에 홍장원 1차장의 위치는 분명히 집무실에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홍장원 1차장은 그 당시에 원장님 공관 앞 주차장에서 전화를 했고 메모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히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서 허위 증언,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이 틀림없겠네요. 네,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3일 밤에 2차 정서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12월 5일 날 재작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 12월 3일 밤에 1차 정서를 했고, 예. 그 다음에 12월 4일, 그 다음날 아침 늦은 오후에, 12월 4일 늦은 오후에 새로 작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새로 작성했는지는 확인하셨습니까? 그건 뭐 보좌관도 이유를 모르고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2차 정서한 메모를 주지 않고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직접 듣고 포스트잇을 보고 한 거와 기억에 의존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병기 의원의 브리핑에는 박창대 의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에는 박창대 의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억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게 조작됐거나 추가로 다른 의도로 끼워 넣거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집니다. 이 가필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가필이 이루어진 것은 12월 4일 오후에 2차 메모가 작성됐고 그 이후에 이제 가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필의 밑에 부분에 보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1차, 2차 축차 검거라든지 방첩사의 구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시간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은 일들이거나 방첩사에 구금 시설이 없다는 이런 객관적 사실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것들입니다. 그 이후에 나온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어떤 보도를 보고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메모에 대해서 2차로 이제 정서를 시킨 다음에 3차로 다시 시킬 때 홍장원이 불러주거나 두 번째 정서했던 메모를 주면서 시킨 게 아니라면 그 두 번째 정서한 메모를 홍장원이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첫 번째 포스트잇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신도 기억을 못하니까 보좌관한테 네가 기억하는 대로 써라 라고 했던 건가요? 그거는 뭐 보좌관도 알 수가 없는 일이고 다음날 오후 늦은 오후에 와서 본인이 기억이 나는 대로
너 기억력 좋지 않니? 너 본인이 기억이 나는 대로 한번 쭉 써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증인 안보실장 때부터 대통령으로부터 그 방첩사무 해줘라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다 그러셨죠. 예, 안보실장 국방부도 담당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증언 중에 두 번째 정서한 메모에 사람 이름이 쭉 있고 방첩사무 관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보좌관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셨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1차, 2차 12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홍장원 포스트잇 메모, 12월 3일 밤 메모, 12월 4일 오후 메모 이렇게 세 가지로 하겠는데 12월 3일 밤에 보좌관이 정서해 준 그 메모는 본인 기억에는 사람 이름과 자기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 지금까지 같이 정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정서한 메모에는 방첩사무 뭐 이런 말이나 1, 2차 축처감거, 위치 추적 이런 말들이 안 적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사람 이름만 적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지금 메모가 3개, 4개의 버전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뭐 박선원 의원이 제출된 원본이고 이것은 홍장원이 검찰에 12월 11일 날 제출한 메모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14명이었다, 16명이었다. 원본에는 14명, 16명이 지금 둘 다 써 있는데 지금 검찰에 12월 11일 날 제출한 메모에는 14명, 그리고 16명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발의가 되고 난 뒤에 한동훈에 대한 체포가 있었다, 김동연 판사에 대한 체포가 있었다, 명단이 10명이다, 15명이다, 16명이다. 계속해서 뭔가 어떠한 물적 증거는 없이 그런 것이다라는 기사들만 되어 있었고 비로소 11일 날 제출된 메모에서 지금 16명이 지워지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메모는 작출된 메모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그 메모의 그 신뢰성이나 그 정확도에 대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홍장원의 진술 조서입니다. 홍장원의 진술 조서 보면 이제 홍장원이 증인에게 보고를 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께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했고 증인의 진술 조서에도 보면은 홍장원이 보고를 하면서 원장님께서 해외에 계신다고 생각하여 대통령이 저에게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지시하셨다라고 해서 당시에 홍장원도 그리고 이때 보고를 받았던 증인도 증인이 미국으로 갔다고 착각을 해서 홍장원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